정오 종합뉴스. (4월 19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9) 혁명 56주년을 맞아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1.5%로 동결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옥시레킷 벤키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부산 영도구 해안 자동차 운반선 기름 유출 사고 방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4.19) 혁명 56주년을 맞아 서울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관련 단체 회원과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선 4.19 희생자 영령에 대한 헌화와 분향, 기념사, 기념 공연 등이 진행됐고 부산과 광주, 경남,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 주관 기념식도 전국에서 거행됐습니다. 국립 4.19 민주묘지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화합과 통합의 큰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정부는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낡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비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이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최고위원회가 자신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것과 관련한 당내 일각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혁신모임은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혁신모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원 원내대표가 잠시 권한대행을 맡는 것이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원 원내대표가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김종인 합의 추대론에 대해서 셀프 합의 추대는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에서나 가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셀프 공천도 문제지만 셀프 추대라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셀프 공천도 문제지만 그 셀프 추대라는 게 셀프 합의 추대라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민주국가에서? 이거는 북한 노동당 전당대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그런 마음조차 먹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의심이 상당히 의아하고요. 더민주의 사심공천 5인방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미 보도가 다 돼서 알고들 계시니까 그냥 제가 말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박영선, 홍창선, 정장선, 이철이 이렇게 5이라고 보도가 됐던데. 홍창선 본부장은 5인방 축에 들어갈 만큼 힘있는 그런 역할을 못했고요. 예. 심부름 정도를 한 거고 그래서 5인방 정도 급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 이런 이름도 나오고. 예, 좀 지켜보죠. 구질구질하게 세세하게 이런 거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발이 절리는 게 있다면 먼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유세 과정에서 그러한 요구들이 있었다며 대권 도전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도 그러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18대, 19대 두 번이나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20대 와서 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만약 당대표에 선출되면은 제가 출마해서 된다고 하면은
대선에 출마는 못하겠죠. 그러나 만약 대선의 뜻이 있다고 하면은 당대표도 또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히 정해진 것은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세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의 요구가 있었고 저도 그러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목하 고민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오늘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평가 자료 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며 국제법상 한국이 꼭 진행해야 하는 조사 절차이기에 정보 공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원인이 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과 해저토와 심층수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다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연 1.5%인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됐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 상당수가 이번 회의를 끝으로 교체되고 일부 경제지표도 지난달보다는 개선돼 이달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철도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철도공사에 참여한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CC건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3년 원주 강릉 간 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한 개 구간씩 나눠 수주할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로 2018년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7일 발생한 부산 영도구 해안 자동차 운반선 기름 유출 사고 방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항공기로 해양 오염 상황을 파악한 결과 사고 선박 주변에 옅은 기름막 외에는 발견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어제 오후부터 사고 선박에서 기름 70톤가량을 빼내는 등 유류 회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고 선박 주변에 남은 기름은 오일 펜스를 3중으로 추가해 막고 있고 방제정과 지자체 인력 900여 명을 동원해 해상과 해안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가운데 처음으로 옥시레킷 벤키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전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은 옥시레킷 벤키저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 상무를 오늘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다수를 파기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옥시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이 올린 글이 다수 사라진 정황도 확인해 각종 증거인멸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엽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내일 장애인날을 맞아서 서울 장애인 콜택시가 무료 운행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내일 0시부터 자정까지 평소보다 50여 대 증편한 장애인 콜택시 510여 대를 무료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을 원하는 시민은 장애인 콜택시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급 과잉 상태인 서울택시 수를 20년 동안 11,000여 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택시업계와 노조 대표 등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의 택시 수는 7만 2천여 대로 연구 용역 결과 16%가 초과 공급돼
도심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4대를 감차하는 등 순차적으로 택시 수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을 강타한 연쇄 강진 이후 피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2차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시내 재생회 구마모토 병원에서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진단을 받은 5, 60대 여성 3명이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태에 빠진 이들은 여진을 피하기 위해 좁은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다가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번 일본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부산영화제 참가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SNS와 전화 설문을 통해 단체별 회원들에게 부산영화제 보이콧 찬반 여부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보이콧에 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1일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본안 소송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멕시코 중남부에 있는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다시 분화했습니다. 멕시코 국가재난예방센터는 현지 시각 18일 오전 2시 30분쯤부터 분화가 시작돼 화산재가 3,000m 상공까지 치솟았고 일부 바위 조각은 1,500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산재가 날아가면서 푸에블라 국제공항이 오전 내내 폐쇄되기도 했고 인근 지역 주민 2,000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포포카테페틀 화산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성층 화산으로 1994년 이후 주기적으로 분화하고 있습니다. 난민 500여 명을 태운 배가 한밤중 지중해상에서 전복돼 대부분 익사한 것으로 외신이 전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3.7도입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 국민라디오